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강한 반등으로 거래 마쳤고요. 정말 오랜만에 상승불 봤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8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가 좀 약화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좀 빠졌던 지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반발 매수세, 기술적인 반등이 아닐까 이런 시각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힌트들을 또 베이지북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었는데요. 연말까지는 압박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외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도 커지고 있고 이 와중에 유가는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전략들을 취해야 할지 연휴 전에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전반적인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4% 상승, S&P 500이 1.8% 상승, 나스닥이 2.1% 상승했습니다. 항공업종, 태양광 업종이 초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 상승했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역시 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주들도 강세를 나타내는데, 로얄 캐러비안 크루즈가 4.7% 상승했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5.4%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업체들의 어제 강세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전위기 우려에 힘입어서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 인페이지 에너지가 8% 상승했고, 시올스 테크놀로지가 7.6% 상승, 썬파워가 14.2% 상승, 썬런이 10.5% 상승, 썬노바 에너지가 9.4% 상승, 솔라이지 테크놀로지가 11.8% 급등, 모두 다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오름폭이 좀 컸는데 4.8% 상승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 게임 관련주인 로블록스가 5.3% 상승, 그다음에 국내 업체인 쿠팡도 4.6% 상승했고, 백신 업체인 노바백스가 7.3%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 업체인 플러그파워가 6.3% 상승했고, 2차 전지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7.6% 상승, 소프트웨어 주식인 스노우플레이크가 4.7% 상승, 그다음에 헬스케어 장비 업체인 덱스컴이 7.7% 상승했습니다.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데요. 9% 급등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는 아웃퍼폼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14.75달러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장 점유율이 현재 48%인데 좀 선도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RA 인플레 감축 법안이죠.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포인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48%씩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오랜만에 4.5%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시티직 측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90에서 94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13일 날에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임 CEO가 임명이 됐는데 펀더멘탈은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 경제는 더 이제 앞으로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 연말까지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 브라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긴축을 당분간 고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2%로 내려올 때까지 기준금리 더 오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금리 정책 전환은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하지만 과도한 긴축과 관련해서 위험성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올해와 내년 S&P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4,150에서 4,000으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은 4,400에서 4,2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업들의 S&P 500 기업들의 EPS를 평균 228달러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에는 소폭 올라서 235달러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고배당 주식, 현금 흐름이 좋은 양질 주식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주식은 코카콜라, 알파벳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버코어 증권에서는 상승장 반전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이 지금 올해 기록적인 주가 하락을 기록을 했지만은 여전히 섣부른 매수에 가담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먼저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성장 전망이 좀 여전히 약한 상태로 봤는데 좀 어떻게 경제 둔화에 대한 부분들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나요? 뭐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베이지북에도 나와 있는데요. 뭐 경제가 지금 앞으로 더 뭐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높은 수준인데 연말까지 계속 이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노동시장 현재 뭐 여전히 건조하다, 타이트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났던 부분은 없는 거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역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한 번 더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준의 부의장이 긴축을 당분간 뭐 고수하자 이런 정책 이야기를 해놓긴 했는데 또 지나친 긴축에 따른 위험성은 간과하지 않겠다 이런 멘트까지 해서 시장이 살짝 여기에 주목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제 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 다우 모두 다 단기적인 과매도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반등 맞아요. 나올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발언이 없었더라도 물론 계속적으로 금리 올리면은 경제 부담 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코멘트를 나중에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뭐 좋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아요. 어제 그 과매도 구간이라고 평가해 주시면서 오늘 확실히 좀 반등이 나왔는데 뭐 짧게 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거죠? 여전히 뭐 기술적 반등인데 조금 뭐 이게 추세적으로 네. 뭐 이게 오늘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또 하락으로 가는 게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적인 랠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십니다. 네, 그리고 UBS 측에서는 올해랑 내년 S&P 500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수치를 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덜 보수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어떤 수치 정도인가요? 그렇죠. 뭐 UBS 측에서는 그래도 S&P 500이 올해 말일 뭐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는 좀 더 좋을 것이라고 보면 4천 위로 가는 거는 좀 맞는데 네. 올해도 여전히 그래도 목표치를 낮췄지만은 4천을 제시하면 거로 봐서는 연말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6월 뭐 전저점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나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 여기서는 그걸 뭐 깨고 간다 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일단 전망치는 연말에 한 4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에버코어 측에서는 상승장으로 반전하는 이런 전망들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을 줬는데 올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일단 올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전반적인 고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주가가 올해 기록적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뭐 여전히 뭐 이걸 갖다가 다시 뭐 상승장으로 반전시키기에는 여전히 전망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저가 매수는 뭐 소폭 가담할 수 있지만 뭐 적극적인 매수는 권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이쪽에서 뭐 선호하는 기업들로는 뭐 많이 빠진 기업이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좀 시각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좀 급락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예상치를 살짝 벗어나면서 80달러 선 초반까지 가버렸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어제 뭐 네. 5.7% 정도 WTI 기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안 좋지요. 네. 상당히 안 좋은데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당연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네. 저도. 일단 그렇게 본다면은 80달러 된 테스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네. 80달러 무너지면은 75달러에 대한 테스트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거기서 좀 지지가 된다면 다시 90달러 초반으로 회복은 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75달러 선 조금 더 무너진다면 거기를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80달러 선을 잘 지켜준다면 90달러 선 초반까지 이전에 그런 전망들을 함께 좀 주시고 계신데, 종목별로 좀 넘어왔을 때 유가도 급락하기도 했었고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던 맞아요. 것 예. 같거든요. 국내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저거 연관은 당연히 좀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 유가가 급락을 했지만은 태양광 주식 강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캘리포니아주의 정전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성이 좀 경고가 나오면서 어제 급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당연히 뭐 국내 업체, 업종들, 종목들 같이 연관이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시장과의 연관성이 그날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뭐 한 몇 달 전서부터 이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어느 기간을 통해서 한꺼번에 반영되거나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신 업종별 종목별로는 연동성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저는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국내 시장의 유동성에서 저는 문제를 좀 찾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기에는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네. 한꺼번에 시장을 같이 움직이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역시 뭐 종목별 업종별로는 같은 어떻게 보면은 좀 동조화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짚어주신 종목들 가운데 차지포인트 홀딩스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이죠. 네. 계속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망이. 계속적으로 아이비들 중에서 저번에도 뭐 어떤 아이비 갑자기 이제 뭐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이제 목표가를 상향 맞아요. 조정했죠. 네. 그때도 한 14%, 15% 정도 급등을 했는데 역시 뭐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도 뭐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 이제 차지포인트 홀딩스 차트가 나오는데 어제 네. 잠깐 차트를 봤더니 네. 차트가 모양이 괜찮아요. 다른 주식들 뭐 다들 뭐 급락을 하고 역배열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점을 견조하게 좀 다지고 있고 네. 충분히 뭐 더 상승할 것으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전기차 쪽으로 엮이면은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동시효과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장기적인 성장성, 즉 예를 들면은 네. 연평균으로 계속 뭐 한 15%, 한 20% 가까이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네네. 시장 자체가 그래서 2040년에는 80조까지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저런 식이었죠. 주가 상승이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라든가 네. 뭐 첨보, SKC 뭐 다 많잖아요. 네. 이 양극재 전해질 뭐 많은데 결국에는 대기 매수세가 계속 있다고 보고 있어요. 조금 빠지면 들어가고 안 밀리고요. 그러면은 대기 매수세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식의 패턴이 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급격한 주가 하락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오히려 급격한 주가 하락이 나오면은 매수를 못했던 투자자들은 한번 또 매수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또 스타벅스가 좀 올랐는데 4% 이상 좀 크게 올랐더라고요. 뭐 딱히 목표가가 올려진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신임 CEO가 임명이 됐는데 그거에 네.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네. 있어요. 그동안에 뭐 스타벅스 좀 주가가 부진했는데 뭐 신임 CEO가 들어서면서 재무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것으로 오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스타벅스는 새로운 수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함께 반영하면서 오늘 4%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도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를 공개를 했어요. 가격을 좀 동결한 점이 인상적인데 뭐 영향이 있을까요? 가격은 아이폰 그러니까 프로 시리즈 말고 네. 아이폰은 동결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저는 프로 시리즈는 약 이제 뭐 한 30달러까지 약간, 올린 네, 것으로 맞아요. 보고 있는데 아이폰 프로 말고는 가격 동결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예, 그러니까 뭐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제가 아이폰을 스마트폰 처음 쓸 때부터 계속 썼는데 네. 노치가 없어진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짧게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두고 맞아요.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변동성 나올지 살짝 예측 주세요.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약 4,900억, 5,000억 정도 팔았어요. 네. 그런데 장 막판에 동시효과에 약 1,500억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맞아요. 매도 규모가 좀 축소가 됐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보면 상승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뿐만이 아니라 추석 연휴만 맞아요. 없으면은 어느 네. 정도는 좀 연동이 어제 빠졌으니까 연동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어제 물론 빠지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거래대금도 조금 늘어나고. 네. 저도 오늘 장은 솔직한 얘기로 뭐 물론 시초가는 강하게 출발하겠지만 계속 유지가 될까 하는 거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만약에 오늘 후장이 좀 많이 빠지면은 네. 저가 매수는 조금 일부분 가담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뉴욕 증시 반등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높았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 유의하시고요. 또 종목별 투자 전략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마지막 거래일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